그 직문서 자기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네 가지 정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몫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주분의 어떤 진도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문서 책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자, 숙제부터 같이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채팅방에 본인은 도무지 시키지 말아달라. 랜덤하게 뽑을 거거든요. 자, 본인은 정말 나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저요하고 올리시면 제가 그분은 안 시킬게요. 나머지는 랜덤입니다. 저 오늘 처음 라이브로 참여해서 숙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핑계입니다. 네. 한 분은 그래서 필터링이 됐고요. 그 이외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거셔 하시고요. 채팅방에 본인 얘기 이거 저요하고 남겨주시면 되고, 없으시다는 거는 다 이제 매를 맞을 각오가 되어 계시다는 뜻이겠죠? 랜덤하게 시키겠습니다. 그,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키는 룰이 그 의미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저희 그 10대 시절에 그 담임쌤이 그런 거 하시면 참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몇 월 며칠 가지고 몇 번. 요 룰을 저희가 참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제 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4일이니까 자, 11월 4일 가지고 볼 수 있는 룰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1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이름이 두 개가 겹치는 분부터 하겠습니다. 오조 선생님. 자, 죄송합니다. 예. 저 방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시키시는지 제가 못 네, 들어가지고. 숙제 검사. 자, 숙제 검사요. 처음부터 강적이 걸렸는데, 제가 강적이니까 처음으로 전력으로 갑니다. 그,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의 3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x 마이너스 6. 네. 헷갈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이불킥 예? 하시면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네. 자, 오지호 선생님께서 복수하고 싶은 분 한 분만 뽑아주십시오. 복수요? 네. 복수, 복수, 복수. 그냥 무지성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대충 다 돌아갈 거예요. 어, 그 참석자 리스트 맨 위에서 세 번째 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분은 제가 보기에는 강성훈 선생님이신데 저는 강성훈 선생님께 시겠습니다. 2의 9승. 512. 아,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동국 선임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선생님 함수의 정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 B의 곱집합을 고려할 때 그 곱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음, 순서상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A 집합에서 뽑은 원소 A에 대응되는 B의 집합 원소 B 순서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랑 두 번째 조건은 집합 A에서 뽑은 원소 A가 11이구나. 유일하게 하나에 대응돼야 된다. 네,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인우 선생님 뵙겠습니다. 네, 장인혜 선생님 함수의 전사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전사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함수 F를 우리는 전사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얄밉게 정확하게 맞게 짧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분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진혁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진현 선생님 101 곱하기 99. 죄송합니다. 방금 들어와가지고. 네, 101 곱하기 99 답을 말해 주십시오. 네, 999입니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또 이불킥 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뽑아주십시오.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그
2에 11승. 24. X 48.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희 선생님 다음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분. 위에서 다섯 번째 분은 제 그 기준으로는 이채영 선생님입니다. 그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지호 선생님과 똑같은 걸 시켜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세제곱 플러스 6, x 제곱. 네, 퍼즈가 깁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가시면서 다음 주 다시 자,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래에서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참 공교롭게도 하신 분입니다. 한 번만 더 뽑아주십시오. 아래, 어, 가장 아래에 계신. 가장 아래에 계신 분은 그 축하드립니다. 허혜찬 선생님입니다. 함수의 단사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집합 A에서 B로의 함수 F가 존재할 때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랑 A 프라임에 대해서 A랑 A 프라임이 다를 때 FA랑 FA 프라임이 다르다면 함수 F를 단사라고 부릅니다. 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영현 선생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말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0이고 a, b, c는 실수에 a는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그 근해 공식 전개하겠습니다. 일단 a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고 그 a분의 c를 우변으로 이동합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래서 이 답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4분의 4a 제곱분의 b 제곱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앞에 거를 그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2a분의 b를 우변으로 옮기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네, 그 딱 연습하신 티가 나죠? 너무나 잘했습니다.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한 분 그 마이크 음소거 끄시. 예, 끝에서 일곱 번째 하겠습니다. 끝에서 일곱 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축하드립니다. 윤준우 선생님입니다. 윤준우 선생님께도 똑같은 걸 시켜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a, b, c는 실수이고 a는 0이 아니고 양변에 a를 나누면 x 제곱 더하기 1분의 bx 더하기 1분의 c는 완전 제곱으로 하면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해서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은 4a분의 네, 축하드립니다. 퍼즈가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그 또 역시 이불킥 하시고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김성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빠르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의 제곱. 계속 누를 겁니다. 11제곱, 아, 11제곱 121입니다. 13제곱, 13제곱 169입니다. 15제곱, 225입니다. 19제곱. 19제곱 381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회로가 스스로도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지금 A 빼기 B 제곱으로 지금 돌리신 생애 방식 네. 다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재광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재현 선생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의 8승. 마이크 음수거 끄셔야 됩니다. 256. 3의 4승. 아, 3승. 80. 네, 퍼즈가 좀 늦죠? 아, 잘했습니다. 자, 그, 한두 분만 더 시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두 분만 더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내가 오늘 도대체 입을 털지 않고서는 도무지 못 넘어가겠다. 두 분, 거수하십시오. 내가 이제 꼭 관심 종자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 입을 털지 않고서는 도대체 애쓴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겠다 싶은 분 두 분 정도만 한번 알려주시면 그 두 분 시키고 이 숙제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박현 선생님. 자, 이렇게 한 분 나왔고요. 한 분 더 뽑고 시작하죠. 잠시만요. 한 분 더 고르고요. 또 입 털고 싶은 분 마지막 한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나요? 제 기준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물었을 때 그냥 쭉쭉 대답이 나오는 그 선들이 모두한테 되는 게 제 기대치입니다. 다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박현 선생님께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의 8승. 256입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3승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어, 음, 11X 플러스 6입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단사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함수의 단사는 그 정역에서 두 원소를 뽑았을 때 그 함수값, 그러니까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른 것을 그 서로 다른 것을 단사라고 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첫 줄 전제 자체가 함수 ASB로 간 함수가 주어질 때라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조건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해 공식 유도를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은 실기수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일 때 A는 0이 아닙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두 항에서 A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C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그 x의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완전 제곱꼴로 바꿉니다. 그럼 완전 제곱꼴은 a분의 b의 반의 제곱을 뒤에다 두고 그거를 플러스 반의 제곱을 두고 한 번 마이너스를 해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플러스 c는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a를 곱해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a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a분의 b b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그 a를 갖다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어,
좌변에는 이제 완전 제곱식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어, 우변으로 다 이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A를 갖다가 A분의 A를 하게 되면은 좌변에는 그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바뀌어주면 이제 제곱근이 거치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완전 거기서 그 x를 제외한 나머지 넘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들에서 여러 거짓말들을 좀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요 숙제들은 누적입니다. 언제까지요? 직무수 끝날 때까지요. 계속 누적이 이제 될 거고요. 이번 주 분의 숙제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지 좀 보이시죠? 이제 시작하면 이제 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요 숙제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매주 이제 확인들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고, 당연히 좀 부정해도 괜찮아요. 부정해도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있는 앞에서 매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모티베이션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내 모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얘기했을 때 그냥 생각 안 하고 대답하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약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죄송한데 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개 그 여쭤보셔도 됩니다. 숙제가 정확히 뭔지 한 번만 스테이트 해줄 수 있으신지. 네, 숙제와 아울러서 혹시나 이제 직문수 지금 처음 들어오신 이제 분 기준으로 직문수의 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직문수 참석자는 전원 누구나 예외 없이 직문수가 매주 시퀀스로 돌아가기 전에 디스코드에다가 본인 글을 올리는 게 룰입니다. 한 단어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직문수 디스코드에다가 글을 올리는 게 이게 첫 번째 강제 요구 사항입니다. 이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간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뭔가를 하나 올리면 그러면 이제 단순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일단은 1차적인 룰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각자는 뭐 직문수 하는 나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디스커션 하는 멤버들이 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하는 멤버들을 어떤 찾는다는 것도 구인을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글을 적고 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고요. 기본적인 룰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드렸던 이제 숙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해 공식을 말로 정확하게 유도해낼 것 1번 그리고 함수의 정의 및 함수의 전담사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역시나 정확하게 기술할 것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곱셈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할 수 있는 거, a 빼기 b의 제곱으로 할 수 있는 거,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를 가지고 아까 그래서 제가 냈던 게 101 곱하기 99가 이런 거를 응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내는 선에서 훈련할 것. 그리고 당 방정식을 이제 풀어헤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 선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말로써 어떤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여서 이미 훈련하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대화해 보시면 같이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하게 될 거고 이번 주 분의 숙제도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직문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선행대수 초입부이고 오늘 조금 진도를 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직문수가 마치는 시점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못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미분 될 거고요, 적분 될 거고요, 그리고 응용들에 대해서 일부들이 좀 커버가 되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실질적으로 좀 어떤 얻어가시는 것들이 왕왕 있으실 겁니다. 숙제 이해하시죠? 자, 오늘 얘기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냐면, 이채영 선생님의 질문에서부터 오늘 얘기는 좀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요약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채영 선생님이 올리신 글을 토대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제는 직문수가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어, 어떤 실질적인 얘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 직문서 진행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풀타임 스튜던트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못 쓰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매니지를 해서 원하는 어떤 수학 공부들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가정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각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사실 어떤 답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뻔한데 그 결국에는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 맞겠죠. 그게 뻔한데 좀 그런 뻔한 얘기보다는 좀 다른 층위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 좀 오늘 생뚱맞게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살면서 그 저는 이제 그냥 제 일하면 제 노트북이 있고요. 혹시나 그 제 어떤 이제 있는 곳에 나중에 방문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 계기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맥북이 있고 그 모니터가 세 대가 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디스코드 켜놓고 하나는 이제 그 어떤 뭐 사파리 켜놓고 하나는 메일함 열어놓고 그냥 뭐 라텍 켜고 일들을 하는데 이번 주는 좀 공교롭게도 이세돌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튜브 그냥 이것저것 틀어놓는데, 그, 저는 그 한 살 위로 누나가 있는데요.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둑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한 살 위로 누나가 있는데, 그, 저는 유년 시절에 수원에서 컸거든요.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오면서부터 이제 수원을 이제 떠났었는데, 그 누나가 좀 그 이제 유년 시절에 되게 이제 신동으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 이제 조현 바둑 이제 프로기사 이제 구단인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원에 계신 이제 바둑 사범들이 이제 누나를 많이 키워줬었고 당시에는 프로기사가 되는 게 1년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토너먼트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되는 게 그 소위 말해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에 어떤 고시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에 그 가운데 그 이제 누나는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프로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그 이제 여자 기준으로는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최연소로 이제 프로가 됐었던 경우고 지금도 그 레코드가 깨졌는지 제가 그 잘은 몰라요. 그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바둑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컸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재밌는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나 따라서 이제 한국경 가면 당시 다 어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 어린 시절이었어서 놀이터에서 이제 어떤 부모님 기다리면서 노는데 이제 한 남자아이랑 저랑 이제 동갑내기 아이랑 이제 그 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보니까 이제 송태곤이라고 그 가장 이제 바둑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이제 컸었고 그때 나랑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친구가 그 친구였다고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그거가 바둑에 대한 시야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돌을 이제 그 어떤 가두면 그 소위 말해서 그거를 이제 따먹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경우의 수가 이거에 대한 건 아니지만 바둑판이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가 19거든요. 가로 세로가 19예요. 현재 이제 표준적인 바둑판이. 그러면 19 곱하기 19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19 곱하기 19 얼마입니까? 계산되나요? 자, 말하시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곱하기 19 얼마예요? 19제곱? 361이요. 네, 이제 요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팩토리얼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그래서 바둑이 원래 알파고 있기 전에 정복이 안 될 거라고 믿었던 이유가 우주에 있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게 20팩토리얼 정도인데 총 개수가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를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존에 생각을 사실 못 했는데 이제 저희는 말 그대로 그게 정복이 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바둑이라고 하는 거의 그 룰은 바둑이라고 하는 거의 룰은 되게 단순해요. 맨 마지막에 둘 중 하나가 이기고 지는 게 드러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바둑의 목적은 너무 진부하고 뻔한 얘기인데 바둑의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교대 다들 이런 것들 편하시죠? 어떤 턴제 게임 같은 거를 기준으로 볼 때 턴제로 게임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서 맨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목적이고 그 중간 과정은 사실 아무래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 목적은 승리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바둑에서 여러 가지 묘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약간 이런 거죠. 처음에 유리하다고 해서 종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면 그 처음에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만방으로 진 거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꼭 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근데 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각자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가풍이 드러나게 되고요. 바둑을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공격 바둑을 두고 어떤 사람은 실리형 바둑을 두고 이창호 형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시점이 있었고 그전엔 조은현이 근래는 이제 영화도 하나 나온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돌 스타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일 거잖아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그 기본적으로 저희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로컬하게 바라보면 계속 이제 그냥 당장 이제 한 달 후, 한 반년 후, 1년 후 약간
이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애들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가치관만 주입을 받고 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교 때는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올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대학을 다녔으면 이제 소위 이제 수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류의 가치관들을 돌아보면 주입받고 컸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그래서 누가 무슨 학점이 얼마나 좋다더라. 약간 이러면 와 대단한 거고 어떻게 그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희가 중학교 성적을 신경 쓰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물론 대학교 학점이라는 것도 뭐 나중에 그 이제 입사 지원할 때 그런 게 중요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내가 이기고자 하는 바둑판이 무엇이냐. 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점 관리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애를 쓰는 게 내가 이기고자 하는 바둑판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거나 혹은 그 관계가 적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의미 있게 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그 내가 이제 이것저것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이거를 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바둑을 토대로 비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상력이거든요. 뭐냐면 혹시나 내가 2, 3년 후에 혹은 4,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상상하고 있느냐 라는 지점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기 때문에 사실 맨 마지막을 염두에 놓고 지금 현재 어떤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예요. 바둑을 두는 기본적인 수순은 남이 어떻게 할지를 내 최선의 어떤 경우의 수로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맨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현재 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내가 현재 어디다 둘 것이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지에 대한 그 전략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려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나만의 상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그 나만의 상상을 실제로 이겨내야만 돼요. 그건 다 결과가 증명하는 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건은 그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느냐에 대한 그 상상력이 빈약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예요. 저는 이런 류의 얘기들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학 다녔을 때. 대학 다녔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일단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무조건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되고 회사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들 들었지 미래에 대해서 상상력이 빈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들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적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내가 지금 현재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성인이 돼서 누군가 질문한다면 보통은 치사하게 쳐내는 방법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지 어른이 돼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건 좀 치사한 대답이고 그 실제로 이제 필요한 거는 스스로가 사실 내 인생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요. 내가 지금 그 어떤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를 상상하느냐의 영역이고 그 지금 내가 이제 관성으로 편한 것들을 잘하는 것들은 괜찮죠. 계속 해나가면 되죠.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인생에서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을 때 내가 지금 이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떤 되고자 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주 직문수에서 그 가장 나누고 싶었던 게 제 상상력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어떤 뭐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제가 나눌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나누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채원 선생님께 좀 어떤 먼저 좀 제일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우와 할 것도 많고 실제로 사실일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버거운 것도 사실이고 어떤 말들 해줘도 물론 때로는 격려가 되는 것도 있겠고 때로는 이제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나가는 가운데 현재를 조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제 입장에서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가 좋은 팀이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소위 이제 과학고 출신들이어서, 거기서 이제 그 물리학과 이제 그 석박사를 한 형님들한테 어떤 이제 그 일들을 배웠는데, 처음에 갈굼도 참 많이 당했지만, 소위 말해서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이공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들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많이 이제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그 이제 회사 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과정들이 참 나중에 이제 연구자로 사는데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 중간 과정의 일머리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그런 중간 과정들이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뭐를 봤었냐면
회사 생활에 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어떤 결국에는 그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런 정치나 어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냥 저랑 그냥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아니라 저랑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제 맘대로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한 가치였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제 가장이 되면, 사실 그 한국에서 가장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했던 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미국으로 가야겠다. 라는 게 저는 하나가 컸었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도 그 기회를 얻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이제 수줄과 관련해서 했었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수주라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만약에 박사과정이 있는 연구중심 대학에 들어가는 여하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청운의 꿈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냥 수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도 좀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도 가보고 싶고 박사과정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내가 지금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하는 어떤 이제 선생님이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필요 조건으로 내가 미국에서 만약에 박사과정 있는 연구중심 대학에 임용되지 못한다면, 사실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을 좀 닫는 거겠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기준을 볼 때는 보통 이제 그 학계 커리어 있는 분들이 이제 연구자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좋은 어떤 연구 중심 대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꿈꿔요. 어떤 좋은 실적들, 어떤 세계의 어떤 연구적인 결과물들을 내서. 근데 저는 그런 건 솔직히 관심 없었고, 저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박사과정들을 할 수 있는 학교이고, 내가 이제 내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에서 지장이 없으면 그거면 내가 원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학교의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사실은 랭킹이 떨어지는 학교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제 입장에 좋았던 게, 소위 말해 제가 만약에 정말로 좋은 학교에서 만약에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 한국에서 유학을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서포트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것도 경쟁이 박터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니까. 근데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나랑 일하고 싶은 이유로 여기 오겠다면, 오히려 사실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랭킹도 떨어져서 그것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양질의 인력이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별된 인력을 뽑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소위 말해서 진가를 알아보고 저한테 이제 이제 교수 오퍼를 이제 줬을 때 간 보지 않고 바로 그것들을 제가 덥석 받았던 이유가, 더 좋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냥 이제 간 보지 않고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여기서는 내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겠다.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게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주가 기본적으로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맘 편하게 살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시니어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유튜브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사실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게 제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속어 다 섞어가면서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거에 썼던 어떤 상상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성취가 됐어요. 어떤 이제 누군가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박사과정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제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오겠다라고 하면 내 선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게 서포트 해주겠다는 게 피상적인 칭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학교에 정말로 이제 펀딩을 받고 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 이런 거는 이제 성취가 된 거고, 제 입장에서도 길게 했었던 건 운도 많이 따라야 됐었고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게 돼서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 상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창업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제 학계에 대한 건 오히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데 제가 창업의 형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부자를 꿈꾸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별 관심도 없고, 저는 제 통장 잔고도 안 열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삶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떤 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부터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벌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딱 필요한 어떤 식비나 이런 선에서만 기본적인 걸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잔고 같은 걸 생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저는 애시당초 과소비나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가 이제 검소한 삶 이런 표현도 적잖아요. 저는 관심사가 있었던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 방식대로 살면 그냥 사실 먹고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어떤 모습인데, 제가 이제 상상하는 어떤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저는 어쨌든 미국에 건너와서 먹고 사는 걸 이제 해결하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형태의 삶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 5년에서 10년 후를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잖아요. 여러 센스에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그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거가 저한테 실질적인 질문이었고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상상이 있어가지고 이 상상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인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어렵거든요. 만약에 내가 구체적인 실예를 보면 상상이 안 어렵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있는데 그게 없을 때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그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제가 쉬워요. 뭐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나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하면 되죠. 그거 제 본업이니까. 그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먹고 사는 짐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준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떤 튀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학을 배워가는 이거 한국 사회에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과 비교도 안 되는 꼰대분들, 비교도 안 되게 뭐 더 멍청한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 커뮤니티가 그거를 지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고민인 게, 그 수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데서 요긴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요긴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 말대로 진짜 요긴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여러 센스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해야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경계들을 내디디면 제 어떤 현재 어떤 본업인 어떤 수학자 커리어를 버려야 되거나 그것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상상도 아니고 던지는 질문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그러면 왜 교수를 하고 있냐? 그냥 그런 어떤 자선 사업이나 그런 거를 하지. 누군가 그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모습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어떤 성취는 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토대로 해서 잘 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서포트해 주기를 원해.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뭐를 상상하고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냐? 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질문들을 계속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다시 상상해보고 다시 상상해보고 그런 기간들이 좀 길고요. 그런 기간들이 길고 여전히 이제 그 미래 완료형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오늘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창업의 이런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직문수에서 책을 쓰거나 그런 어떤 작업들은 과거의 사회에 없던 거예요. 과거의 사회에 없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 현실 가능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수익이 뭐 당장에 크게 뭐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입실론만큼의 앞을 이제 내딛는 어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러려면 여기서 내가 텍사스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인조잉 매스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나 이제 자회사를 하나 꾸려가지고 그 책들을 쭉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하는 논문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쪽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나 이제 과제 그 이제 정부로부터 과제들을 수주받고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수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평들을 토대로 책들을 어떤 사람들이 읽을 만한 맛깔난 이제 재밌는 책들을 이제 써나가면 그런 문제들도 일부 적어도 어떤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단서가 될 수가 있겠다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상의 영역들이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상상들을 좀 하게 되니까 뭐에서 좀 자유로워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자로서 이제 보통 꿈꾸는 게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탑저널이나 어떤 그런 성취나 저한테는 물론 그런 청운의 꿈은 좀 뿜어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면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일단 제일 먼저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 상상이라는 영역이 특히나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삶은 남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필요가 있고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으냐. 이고 그게 어떤 얼마나 현실 가능하냐 이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꿈을 꾸라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의 형태도 굉장히 빈약해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성공과 그 꿈의 모습도 굉장히 그 낭만이 담길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근데 그 낭만을 얘기하면 보통은 되게 비웃음을 사죠. 근데 이제 그것과 가능해지는 것은 만약에 이 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꿈을 저는 유튜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 채널을 어떤 개설해서 한 달 후에 구독자 10,000명을 모으겠습니다. 이거는 현실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3년 후, 5년 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낭만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자. 그리고 현재 어떤 비루함 정도는 일부 있겠지만 괜찮다.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하시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 직문수에서 배우시는 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애를 좀 써나가고 있고, 당연히 그 중간 과정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수술 커뮤니티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겁니다. 제 안에서 참 여러 이제 현재 상상들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은 이런 그 대화 어떤 기반의 어떤 이제 그 스터디들과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한국 어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어차피 저는 지금 미국에 지금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문맹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예요. 한국 사람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그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이제 여전히 상상들을 요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답은 당연히 없고요. 자, 그래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엔 내 인생은 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상상에 따라서는 남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붓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부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들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배분해보면 어떨까가 제가 일단 이채영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저도 제 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괜찮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하고 싶은 거가, 그 직문수 책 작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직문수 책 작업에 대한 얘기들은 이번 주까지만 받겠고요. 이번 주까지만 받겠고, 그 정확하게는 오늘 자정까지만 받을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선에서 지금 뭐를 상상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게 동아리 활동이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의 활동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정신승리예요. 저는 정신승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명명백백하게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는 방식이 되게 유물론적으로 누가 봐도 우아이기를 원해요. 저는 그 선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정신승리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이 직문술을 토대로, 사기를 토대로 책을 쓰고 싶고, 이 책이 팔리기를 원하고, 이 책이 임팩트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지금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웃풋은 책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당연히 그건 뭐여야 되냐면 우아여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책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 나왔을 때, 그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 책을 보여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책이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책 냈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책 냈다가 끝이 아니라, 우와, 이런 거를 했어? 저는 그 우아의 퀄리티가, 설령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그 경쟁 그룹조차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설령 경쟁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자, 그래서 수술 커뮤니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직은 기본적으로 수술 커뮤니티, 솔직히 말하면 수학 커뮤니티의 대체제는 저는 그 어디도 없다고 확신해요. 지구상에. 하지만, 대체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구독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이 퀄리티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랑 이 어떤 그 이제 정신 나간 광기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책도 그런 퀄리티이기를 원해서, 당연하지만 제가 좀 약간 상상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제 상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그리고 그 상상에서 제가 지금 직문수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대 때 과학동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읽고 컸어요. 과학동화 이런 거를 읽었으면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 아마 지금 돌아보면 물리학과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건담이 현실 가능한가? 빔샤벨은 가능한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뭐 지금 봐서 돌아보면 다 뭐 개소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개소리인 거 알고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밌었거든요. 재밌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수학 책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서점에 수학책 있으면 저는 절대 읽기 싫거든요. 제가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제가 이제 아는 타이틀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쓱 목차 같은 걸 볼 것 같기는 한데, 그 책을 사가지고 각 잡고 볼 거라는 이미지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할 때 한국어로 뭔가 양질의 책들이 떠오르는 게 저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보통 언급되는 책들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 수학자들 우리는 모두 알고 보면 모두 미친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뻔해요. 그 어떤 돌고 도는 어떤 그런 책들
자체도. 그래서 유통 자체도 기본적으로 없고,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읽을 책들도 기본적으로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을 배우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다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번역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기대가 전혀 안 들고, 그러니까 황무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줄 커뮤니티를 보면 현재 지금 이제 수줄에서 제 계정은 제 계정이고요. 지금 이제 수줄에서 공용 줌 계정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현재 5개예요. 공용 계정으로 왜 그 줌 1년 비용이 지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5개씩이나 하냐면 공통으로 겹치는 시간대에 공통적으로 되는 스터디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수줄에 현재 계정이 5개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매주 진행이 되는 스터디가 20개가 넘단 말이에요. 그 이제 단톡방에 이제 썸네일들 보시면 카운팅해 보시면 그냥 티피컬하게 올라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 내년 정도부터 이런 식으로 책 작업으로 이제 모드를 조금 구조들을 바꿔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1년에 책 5권에서 10권 진행되는 거 가능할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런 거죠. 직문수 이런 것도 당연히 훌륭한 책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직문수 하면 매 기수별로 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이수 이런 거를 하면 연이수는 기본적으로 정말 연구자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프로젝트를 굴릴 거기 때문에 연이수에서 각 사람들마다 페이퍼들을 실제로 나오는 방향으로 연이수를 굴리되 근데 제가 거기다 어떤 조건을 거냐면 액너러지먼트에다가 이게 인조잉 매스 활동에서 한 거라는 거를 명시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에서 근데 그 논문 실적은 당신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논문 그 양질의 논문 100편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연이수 하면서 논문 실적 될 거고. 그리고 수학 잡지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지금 단순히 각 스터디뿐만 아니라 수학 잡지를 내서 지금 이번 예를 들어 그 월간 출간을 하는 거죠. 월간 출간을 해가지고 그 이번 달에 어떤 그 소개할 사람들, 이번 달의 스터디, 이번 달의 노트, 이번 달의 프로블 문제, 이번 달에 어떤 사람들의 감상. 이거 읽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수준에서 각자 스터디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이제 다른 스터디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종의 호기심은 있지만 사실 그게 알아가기 전에 너무 에너지나 시간이 드니까 그런 면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월간 단위로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아는 가운데 그게 만약에 어떤 그 예를 들어 월간이나 한 2개월 단위로 그런 것들이 발간이 됐을 때 한 5년에서 10년으로 생각해 보면 전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책 번역도 저희가 다 할 수 있고, 책 번역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이 시간의 공부도 그렇고, 증명기초도 그렇고, 완초수도 그렇고, 어떤 성격이냐면 여러분의 산 얘기, 실제 얘기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수필 같은 거 쓸 때 과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팔릴까? 라고 생각, 물론 잘 써야죠. 잘 써야 되지만 다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전문가가 오히려 하는 말보다는 그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녹이는 방식으로 그런 책들이 나오면 이거 5년에서 10년 후 정도만 되더라도 수학의 즐거움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수학 책들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상이 드냐면 책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입장에서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그 수익들을 오히려 그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그 작업들을 하는 팀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거 당연히 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독점 시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전문가들 선에서도 이제 연이수나 이런 걸 가지고 논문들 나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팀 역량을 길러버린 다음에 과제들 수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나 회사로부터. 이거 실제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제가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상상이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분들 입장에서 그 경험, 그 고민들, 그 경험들을 하다가 나 좀 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 나와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얘기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이제 나눈 얘기들은 당연히 어디서 본 얘기도 아니고 챗GPT가 저한테 알려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상상해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아직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저도 지금 맞춰야 되는 논문들이 있고, 당장 해야 되는 수업 준비 있고, 당장 해야 되는 유튜브도 사실 이미 사이즈도 굉장히 커져 있고 하지만, 지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형태들을 지금 창업이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지금 학교 일이랑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conflict of interest가 없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놔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면들이 있고, 이거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떤 거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영미권을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처음부터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일을 하는 거에서는 오히려 그냥 일은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층이보다는. 그래서 제 상상을 좀 오늘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학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하지만 그 상상들을 할 때 이런 상상들이 유의미하려면 일단은 당연히 내가 스스로 설득이 돼야 되죠. 어떤 상상들을 하면서 보통 이제 해보면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할 때 보통 대부분 처음 생각들은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들을 오래 해보고 다시 반복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내 방식들이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돌아보면 일기를 만든 시점부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런 그 제가 원하는 형태는 소위 이제 그 대중 커뮤니케이터의 성격으로서 그냥 수학이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소개하고 그 형태로 수익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아웃풋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서는 커뮤니티로서 그거를 원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은 없었고 단지 유튜브 커뮤니티가 그게 단지 가장 맞았을 뿐이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질 커뮤니티는 되게 이상한 커뮤니티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대형 유튜브 채널도 아니면서도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좀 오타쿠적으로는 깊은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를 공존하는 가운데 현재 방향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그냥 각 사람들의 스터디들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내가 지금 어쨌든 이것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안하고 얘기해야지 이게 어떤 이제 이 커뮤니티가 정말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커뮤니티로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고 아직도 당연하지만 뭐 해나가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제 상상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상의 층위가 피상적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어쨌든 제 상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자, 그 선형대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책 얘기 하나만 마무리를 짓고 갈게요. 그래서 책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이 작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 받겠습니다. 자, 이건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제가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수익이 남을 겁니다. 팔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몫에 수익이 들어갈 건데 수익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 수익은 제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투명하게 할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수익이 실제로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실제로 관리가 되고 뭐 세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목적은 저는 이건 굉장히 긴 세월에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치사하게 장난질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전 작가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쓸게요. 작가라는 단어 지금 작자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가장 이제 이득이 남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팔리는 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리는 책이려면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지금 약간 저속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님이 씨부린 글을 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만한 글을 써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니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니지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당연히 어떤 시점부터는 제가 편집자도 구할 거고요. 여러 센스에서 글 편집자, 어떤 이제 구조 편집자,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 녹취 같은 걸 딸 거면 그 녹취 편집자, 그림 편집자 나중에 다 딸 거예요. 회사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딸 건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일단 제가 할 거고 크리에이터들한테 제가 요구할 거는 글뿐이에요.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글 하나. 그것만 요구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디스코드에다가 그냥 글을 적는 게 다예요. 그럼 편집이나 이런 건 제가 일단 다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책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책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책을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할 거냐면 그 직문수 각각 이제 4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강부터 그 렉처 노트들을 그것도 올릴 거예요. 렉처 노트도. 렉처 노트가 있고 그 렉처 노트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이제 설명들이 있도록 할 거거든요. 형식 자체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책을 받아볼 때 어떤 거냐면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2025-2026 해가지고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유튜브 채널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책을 썼구나 읽어보면 1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것들이 올라갈 거예요. 전달됐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각자 이름이 그 크리에이터들의 이름이 들어간 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들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읽는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 있을 거잖아요. 그냥 내용은 내용이고,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이 내용이 이미 유튜브 채널에 다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레코드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나랑 어떤 비슷한 배경인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얘기에 많은 경우에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처음에 이 책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소개가 있어야 돼요.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자기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돼 있는 거냐면, 어쨌든 직무수 끝까지 완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매주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글 하나 올리고 그냥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수 구조는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쓰는 것 자체를 이 책을 염두에 놓으시면서 쓰면 되는 거여서 직문수 책 작업을 하실 분들한테 다음 주에 제가 요구할 것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책에 들어갈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자기소개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은 제가 다 무조건 그 이제 쫑크를 준 다음에 매력적으로 보일 때까지 그거는 계속 바꿀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자기소개 봤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도무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되잖아. 다 읽고 싶은 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포장이 좀 될지언정.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일단은 요구하는 것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물론 형식은 제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는지 혹시 납득이 갈까요?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정할 건데 여기까지는 수익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시는 것들은 수익이랑은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 수익 배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들어간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들어간 만큼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미 챗GPT 시대이기 때문에 글 짜수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글 자체가 읽을 만한 글이어야 돼요. 분량과 상관없이.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냐면 각 강별로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면 그거를 기준으로 카운팅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제가 지금 라이브한 형태들을 다 상상을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17강까지 있다고 해봐요. 직문수가. 그러면 각각의 강들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그 글이 올라오는 거면 그걸 기준으로 감안해가지고 주자 이거예요. 혹시 개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17강이 다 들어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게요. 17강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8강 정도만 그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8강 올라간 사람은 17강 올라간 기준으로 17분의 8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개념이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다 학습을 다니고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웨이트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전자책의 형태일 거예요. 근데 어떤 그 회사에서 나오는 형태의 책이 될 거예요. 서점으로 어떤 출판사 이름을 달든 어쨌든 회사 형태라고 했을 때 전자책의 형태든 만약에 정말 출간되는 형태로 정말로 부수가 시켜서 나중에 교보문고한테 정말 들어가는 날이 되더라도 그 수입원들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 인세들은 그 작가분들한테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책들 기준으로 그렇게 배분할 생각이에요. 혹시 개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제 입장에서 되게 단순해요. 지금은 제가 편집 작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면 전문적인 분들 기준으로 이게 퀄리티를 높이는 것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강에 대해서 남은 글을 썼는데 도무지 읽을 게 안 되면 제 입장에서 쳐낼 수밖에 없어요. 혹시 개념 이해갈까요? 재밌어야 되고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밌고 유익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랑 계산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몫이에요. 여기 개념이 어떻게 갈까요? 그냥 이런 얘기죠. 디스코드에 올렸어요. 근데 저도 그 피드백을 퍼블릭하게 할 거거든요. 아, 이거는 못 올린다. 이런 얘기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른 분들 보셨을 때 같이 모여서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건 억셉을 할 거고 어떤 건 억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나중에 기대하는 건 이제 뭐냐면 각 강 기준으로 이제 뭔지 아시겠죠? 강 기준으로 본인의 글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직문수 4기가 마친 직후에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성도를 높여서 내는 것만 보죠. 그래서 일단은 직문수가 마친 다음에 낼 거고요. 근데 딱 그 시점에서 내자라기보다는 각자 속도대로 하셔도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혹시 말이 납득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동의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그만큼을 해서 직문수 4기로 해가지고 글을 남기고 그러면 이 형식은 5기일 때랑 6기일 때랑 또 다 달라질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 하고 싶은 일 공통으로 하셔도 당연히 되는 거고 뭐 나 5기에서도 이런 기여를 하고 싶다. 오케이죠. 뭐 상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실 책이 여러 시리즈로 나가도 되는 거죠. 그것들은 그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는 당연히 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워크로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떻게 그것들을 실제로 어떤 자본을 실제로 들여가지고 배분을 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일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전문성은 현재는 전혀 없고요. 근데 그렇게부터 이제 그냥 잇몸으로 그냥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현재 이제 직무수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볼게요. 그 직무수 노트를 기준으로 이제 현재 여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요거를 얘기를 좀 그 숙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진도를 나간다는 게 제가 사실 그때 숙제를 드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참석자들은 이제 여기까지 대충 감들이 있으시다고 제가 믿어요. 본인만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책 작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전달될까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플레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쪽에 대해 책 작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글의 퀄리티를 높이셔야 돼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선행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실제로 책 작업이 되는 속도는 저희가 진도를 나가는 속도보다는 느릴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개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했다고 하시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본인 글이 안 들어가는 형태면 당연하지만 수익 배분이랑은 무관합니다. 단순하죠? 이 센스는 되게 그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진도 얘기 오늘 숙제 드릴 걸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어떤 드린 얘기들 관련해가지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수학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자기소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자기소개를 써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네, 다음 말씀이신가요? 주까지 디스코드에다가 자기소개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책에다가 올릴 목적으로. 그러면 그 책이 챕터 1이 있기 전에 이 책에 참여한 사람들 해가지고 그 자기소개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격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읽을 만한 느낌이 그거가 되는 선에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은 같이 피드백 할 거죠. 왜냐면 같이 쓸 책이니까. 네, 전달이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직문수 디스코드 란에 퍼블릭하게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남기고 같이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구나 보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여러분들 편하게 글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더 넣자는 거죠. 분량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올려보면서 좀 보죠. 알겠습니다. 올려보면 느 정도 그 공통분모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남들 한 거 봐서 더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냥 기준은 그 자기소개를 보고 책을 읽고 싶어야 돼요. 기준은 단순해요. 그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냥 그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 사실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글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단순하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그 총 17개인가요? 아, 총 17개, 17개입니다. 예. 네, 17개의 노트에 대해서 그 1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쫙 올리고, 그다음 또 2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쫙 올리고, 그러면 마치 그 논문 리뷰하듯이 올린 거를 채널지기님이 보시고, 뭐, 억셉을 할 수도 있고, 저기 메이저 리비전 할 수도 있고, 마이너를 할 수도 있고, 리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제 최선이 그 정도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했던 게 그 지금 일단 그 노트는 그 이제 직무서 저희 공통 노트는 그 각 직무서 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읽고 싶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들 각자의 어떤 그 저는 일종의 어떤 감상 내지 수필의 성격으로 혹은 어떤 분들은 수학적 디테일이 더 들어가도 되는 거여서 그래서 만약 어떤 분들 입장에서 뭐 오버리프나 그 레이텍 같은 걸 가지고 수식 작업하고 싶으면 그것도 사실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거 다시 편집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그냥 각자의 그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감상과 해설과 그런 것들 이 최선이 아닌가 싶고 더 나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도 그 양식이면 그 책 작업으로서 무난하게 어쨌든 프로토타입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로 보고 있고 가령 지금 제 입장에서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녹취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요. 실질적으로 넣는 층에서 볼 때. 그래서 일단은 뺄 생각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오히려 그냥 통일성을 해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렉처 노트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고, 그 노트들마다 그냥 지금 노트에서 그 끝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그냥 단순한 예로 어떤 분들 입장에서 나 1대1 대응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자체가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이거 뭔가 이해한 얘기 말고 실제로 내가 이해해가는 과정들을 남겨가자 이거. 이게 실제로 여러분 디스코드에 이미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자 이거죠, 단순히. 어떤 분들이 심경의 변화가 전달이 되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아, 이거 지금 저 처음에 뭐라고 해서 이게 낚여서 왔는데 내 생각이 너랑 다르고 막 이런 실질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기소개도
수록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디스커션에 대한 것도 수록 여부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런 얘기죠. 근데, 아, 일단은 저자면, 크리에이터면 소개가 있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강부터 해가지고 본인들의 글이 남는 거의 그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7강이라고 하면 그 양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그걸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거기서 자기소개는 빠진다는 거고요. 단순히. 그거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소개만 했고 1번부터 17부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또 빼야겠죠.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개는 있는데 자기 글이 없는 거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이 나와봐야 얼마나 실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아, 네. 그러니까 카운팅이 팔고 할 어떻게 되냐면 때를 기준으로 하신다는군요. 카운팅이 그래서 이제 각 강의 마치는 시점에서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그 글의 분량은 오히려 문제를 삼지 않겠고요. 그 카운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수익 배분을 이제 분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나 혹은 감상이나 있으시면 듣고요. 수학 얘기 오늘 하긴 해야 하나 더 있는데, 그 책의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읽어보고 싶은이라는 기준이 제가 듣기엔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아무 가이드라인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만 생각할 거냐면 나라면 이 책을 사겠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편향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지 이제 뭐는 있냐면, 어쨌든 그 책을 이제 출간하는 이제 총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에 맞게는 일단은 하겠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의견들을 퍼블릭하게 알릴 거라, 뭐 조율 같이 해나갈 수 있다 정도이고, 적어도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말 그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것, 물론 제 어떤 이제 그 학자로서의 어떤 논문들을 쓰고 이런 거는 전문성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영역들도 저도 이제 회색지대이고 모험이고 도전이죠.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책이 출간이 됐어요. 이거 과연 사람들이 사볼까? 그래서 사보게 만들 생각인데, 제 입장에서 일단 이거를 발을 들이려면, 이거 사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제 입장에서 뭐냐면, 그러려면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퀄리티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매주 디스커션과 매주 글을 올리는 이 프레임워크면 제 생각에 충분하거든요. 이게 충분 조건이. 이거면 돼요. 그래서 이 선에서 어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는 게 단지 책에 올린다는 인지 없이 올리는 선이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선들이면 충분히 한국 사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성격 아닌가요? 지금 이런 책 자체가. 오히려 전문가 한 명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봐요. 나도 이 사람처럼 공부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본인한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 액세서블한 커뮤니티 레벨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상이고요. 이거 팔린다. 그리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인데 이제 당연히 중간 과정들은 이제 죽어나겠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해서 좀 플레이를 하려고 하냐면 내년에 이제 제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수학을 좀 줄일 거거든요. 어차피 그때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외적으로 퍼블릭하게는 핑계 대고 나 이제 육아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오늘 처음 와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게 목적인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시는 게 목적인지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그거는 각자 알아서 어떤 분들한테는 수필 형태여도 되고요. 수필, 감상 이런 거에도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해하게 된 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여도 돼요. 그거는 오히려 자유도를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챕터들이 있고 그 챕터에서 이미 어떤 메시지는 이미 있고 그것들을 각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그게 메이크 센스 하면 된다 정도로 봅니다. 혹시 괜찮으시죠? 자, 수학 얘기를 이제 하나만 좀 합시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4, 5, 6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 숙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하신 건 반복 때문에 계속 누적입니다. 이것들은 계속 그 마지막까지 계속 누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갖게 된 시야들이 있죠. 어떤 시야들이냐면 공리에 대한 시야, 직문수 하시면서 얻으신 게 동의하시죠? 공리에 대한 시야, 그리고 군에 대한 시야. 그리고 군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수, 로그, 행렬식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 남 얘기로는 안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접근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함수들의 합성에 대해서 군 구조를 가지고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구조가 기하학적 구조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게 또 다른 이제 그 차원에 대한 얘기로서 기하학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서형대수의 7, 8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것도 제가 이제 직문수 3기까지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7강, 8강 쪽 이제 노트를 보시면 무슨 뭐 타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고 난리 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숙제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숙제로 줄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할 얘기는 끝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이제 3기까지의 피드백을 얻은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푸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서 해야 되는 거에서 당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준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말로 하는 걸 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고유치 계산을 편하게 만들라고가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인데 어떤 제 입장에서 지금 군구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선형대수학의 기하학적 구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2 행렬의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제가 이제 3기까지의 피드백이 뭐였냐면 이게 안 편하니까 거기서 생각의 에너지가 너무나 그거에서 엉뚱하게 들더라고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숙제를 하나 더 낼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뭐에 대한 숙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접근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미 따지지 마십시오. 계산을 요구합니다. 그냥 5글자, 닥치고 계산. 이 계산의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 겁니다. 그것들은 계속 보실 거라는 층에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는 계산은 다 중요하게 의미들을 따져야 되는 것들이지만 일단 다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상학함수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하 얘기를 나누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오히려 이 얘기들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유 벡터 고유치라고 하는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전달될까요? 고유 벡터 고유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 그리고 참고로 그 계산들을 해보시면 제가 잘못 계산했거든요. 찾으십시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 뭐냐면 이런 행렬이 주어질 때 이 행렬의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뭐를 시킬 거냐면 이걸 시킬 거거든요. 실제로 저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는 세팅에서는 무조건 대칭 행렬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팅이 아까 지금 저 노트에 있는 것처럼 3, 1, 1, 3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행렬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역시 이것도 말로 할 수 있는 선이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고유치까지는. 고유 벡터까지는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고유 벡터랑 고유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묻겠냐면 질문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2 곱하기 2행렬, 대치 행렬을 임의로 드릴 거예요. 뭐 2, 1, 1, 2, 뭐 1, 2, 2, 1,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행렬을 줄 때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1분 안에 계산할 거예요. 이게 선형대수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문수에서 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의미 묻지 마십시오. 의미는 알아갈 게 너무 많습니다. 의미 따지 마시고 진짜 닥치고 계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팀에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는 대칭 2 곱하기 행렬, 대치 행렬이 주어질 때 이거를 하고서 저거를 보면 너무 다르게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부터 그냥 명확하게 하는 법을 다 익힌 다음에 이게 뭔 소리란 말이냐 이렇게 가자고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2 곱하기 2 대치행렬 줄 때 그런 수순이 고유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고유치를 계산할 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전달했죠? 2차 방정식의 그대공식을 푸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 구하고 거기서 구한 거를 가지고 고유 벡터들을 구해 가지고 하면 2 곱하기 2 행렬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행렬의 어떤 이제 곱으로 쓰는 게 그게 무지개 정리거든요. 스펙트럴 디어럼이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가 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전달일까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정말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어지간한 대중서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할 줄 알고. 그래서 수순이 이렇게 합시다. 1강부터 6강까지 여러분들 지금 속 페이스트를 읽으십시오. 책 작업하시는 분들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7, 8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수순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시킬 게, 먼저 수순이 2 곱하기 2 대치행렬을 주면 거기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포멀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 설명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알겠다. 느낌 말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겠다 생각하는데, 직무 시작하면 제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 마치는 시점에서는 이게 다 돼야 돼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숙제 이해 가시죠? 7, 8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용대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 구하는 법을 님들 각자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계산. 의미 말고. 말 전달될까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생렬 3개 있잖아요. 레시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렬 그냥 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이거를 대각선 성분이라고 합니다. 대각선 성분, 대각선 성분. 이게 그 비대각선 성분입니다. 전화됐죠? 행렬 주면요. 무조건 대각선에서 t를 빼십시오. 1 빼기 t, 1 빼기 t. 2 빼기 t, 3 빼기 t. 3 빼기 t, 3 빼기 t. 무조건 대각선에서 t를 빼십시오. 룰 알아들으셨죠? 단순합니다. 대각선에서 무조건 대각선에서만 t를 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행렬식을 적용하세요. 행렬식도 외우셨죠? AD-BC. 그래서 1 빼기 t, 1 빼기 t의 AD-BC니까 뭐예요? 1 빼기 t 제곱. 이거 0이니까. 전달되나요? 이쪽 보면 2 빼기 t, 3 빼기 t. 그래서 AD-BC 적용하면 2 빼기 t, 3 빼기 t의 곱. 전달되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3 빼기 t, 3 빼기 t,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3 빼기 t의 제곱 빼기 1. 말 알아들으셨죠? 그랬을 때 고유치라는 건 뭐냐면 는 0을 만족하는 t 값들을 고유치라고 합니다. 언제나 두 개입니다. 같을 수는 있지만. 말 알아두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고유치는 그럼 이게 뭐냐? 1 빼기 t 제곱은 0이니까 t는 1. 그래서 고유치는 다 1이에요. 1, 1. 고유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빼기 t, 3 빼기 t는 0이니까 고유치는 2랑 3이에요. 전달됐죠? 자, 이게 증문수니까 이렇게 대각형렬을 기준으로 그냥 준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법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 빼기 t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로 이것들이 편해지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빼기 6t 더하기 8이어서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4예요. 그래서 고유치는 2랑 4입니다. 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까지 0.1초. 2 곱하기 2행렬 대치행렬로 주면 대각선 성분에다가 t들을 빼서 AD-BC를 적용해서 는 0이라고 해서 t를 풀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풀어줘도 되고요. 어쨌든 머릿속으로 짜자작 해가지고 t 값들은 이거랑 이겁니다. 이게 기대치. 전달되나요? 자,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고유 벡터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도록 말합니다. 얘는 고유치가 두 개가 다 1, 1입니다. 얘는 고유치가 2, 3입니다. 얘는 고유치가 2, 4입니다. 전달됐죠? 그러면 그것들을 뺍니다. 그럼 얘는 1, 1을 빼니까 0, 0이죠. 0, 0이고 얘는 선택지가 두 개죠. 1을 고유치가 2랑 3이니까 얘는 그러면 0, 0이면 이제 고유 벡터는 뭐냐면 2 곱하기 1가 이제 컬럼 벡터인데 고유 벡터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2 곱하기 1행렬을 곱해요. 혹은 컬럼 벡터를 그냥 벡터로 곱해요. 벡터 곱해서 0되는 논제로 벡터가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1, 1 아까 뺐으니까 0, 0, 0, 0이죠. 고유치 빼면. 아까 그 t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러면 0, 0, 0, 0 만들어 놓고 곱해가지고 0 되는 행렬 그 이제 벡터 논제로 벡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 0도 답이고 0, 1도 답이고 1, 1도 답이에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전달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찾은 거예요. 1, 0, 0이.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으면 고유 벡터입니다. 얘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유치가 2, 3이었으니까 2를 빼면 0, 0, 0, 1이에요. 그래서 0, 0, 0, 1에다가 벡터 곱해가지고 0 되는 논제로 벡터 찾으면 돼요. 그러면 0, 0, 0, 1이니까
계산해 보면 여기가 0에 대해서 여기는 반드시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0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 0이 답이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0, 0, 0 해가지고 그때는 그 뭐가 언제나 0이어야 되냐면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0, 1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2랑 4 했으니까 2 빼면 2, 1, 1, 그러니까 2 빼면 1, 1, 1, 1 해가지고 xy 곱해가지고 0, 0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y가 0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잡으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를 4로 잡으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x 빼기 1은 0이어야 y는 0이어야 돼서 x랑 y랑 똑같이 잡으면 돼서 1, 1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1, 1, 1이 답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숙제. 다음 주까지 되는 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천천히 하는 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2차 방식의 완전 제곱을 말로 씨 부리는 게 편해지셔야 되고요. 1번 수순. 그걸 한 다음에 고유치 구하는 거 편해져야 됩니다. 2번 수순. 고유치를 구한 다음에 저거 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뭘로? 머리로. 편하게. 이거 그래야 고유치, 네, 고유치 네, 구하는 것도 손으로 쓰면 안 되고 말로만 해야 말로. 되는. 그래서 그 기대하는 사실 이상적인 선은 고유 벡터까지 한 10초 쳐다보고 다 아는 게 사실은 이상적 기대치. 이런 느낌이면 좋습니다. 2 곱하기 0을 쓱 보고, 아, 이거 고유치랑 고유 벡터 이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게 간지날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이제 공대 쪽에서 그 보통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3x3만 해도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2 곱하기 1을 줄이는데, 딱 보고, 아, 이거 고유치랑 고유 벡터 이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연락 간지나잖아요. 이거 되자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주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그래서 그 오히려 안 틀리는 방식으로 하나씩 그 안 틀리는 방식으로 습관 쌓으시고 거기서 그 반복해가지고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순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거가 이제 되는 가운데 그랬을 때 저게 무슨 뜻이냐 하는 가운데 선형대 수학의 기하적 구조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형대 수학의 기하적 구조랑 관련해서 미적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직문수 50%온 겁니다. 여러분 직문수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모르셨잖아요. 공리, 군구조, 선형대수의 기하적 구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긴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후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미분가적분도 그렇게. 그리고 미분가적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가적분의 애플리케이션을 19세기에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업적들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감상한 다음에, 수준에서 지금 대학원 콘텐츠들 사람들이 어떤 거를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면 이제 직문수가 끝이 나고, 거기서 일부는 책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로그가 남게 됩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오늘 드린 얘기들 관련해서 감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7분 안에 듣고 얘기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책 작업을 염두에 두고 렉처 노트 읽는다 하면 약간 남기고 싶은 코멘트를 기록해둬라라는 의미인가요? 책 작업을 염두에 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진도를 나가면서 남기는 코멘트는 책 작업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지금 책 작업은 이제 말 그대로 1강부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강을 작업하기 위해서 영강의 성격으로서 자기소개를 달라고 한 거고요. 전달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올려놓으신 거를 재탕을 해도 되지만 제가 그거를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책 작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기준에서 적어달라는 거가 있고 이것만 하시더라도 사실 목적은 달성이 돼요. 제가 직문서 요구하는 거는 매주 디스코드에다 글 하나가 제 요구사항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달성이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진도는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냥 분리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팀 단위로 대화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건 나누시면 되는데 책 작업 모드에서는 또 그거는 그 방식에 맞도록 글은 정제하고 남겨야 된다는 거고요. 책에다가 제가 실제로 복붙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전달될까요? 책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코멘트들을 책의 형태로 그 상상하시기 좋은 거 하나만 제가 예시를 드립니다. 어, 제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 이제 직문수 1기에서 그 장승진 선생님께서 남겨놓은 글이 제가 사실 두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혹시나 이 레코드를 보시면 비디오 어베일러블 그
이거 이제 보시면 이런 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찾냐면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후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딱 원하는 선이 근데 이거는 전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공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당혹스러운 정서 이런 얘기 당연히 있고 아, 계속 할까? 이런 얘기 당연히 있겠고. 공감 가잖아요? 그런 얘기 있고. 아, 그래도 할란다. 이런 얘기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7, 8강 얘기 이제 남기신 겁니다. 7, 8강 얘기 하신 게 있고. 지금 제가 이거 시키고 있는 거, 고시고 있다. 이게 지금 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얘기 나왔겠죠. 미적분 얘기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요? 할 텐데 이제 나중에 보면 다들 이제 공감하실 이제 그 기하학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이런 게 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 그리면 당연히 그 책에다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책의 형태는 저런 글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네, 되나요? 나열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더 최선이 있으면 제가 설득이 되면 바꿀 생각인데 근데 어쨌거나 저도 오늘은 공지를 해야 됐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각 렉처가 먼저 올라가요. 챕터 1 하면 챕터 1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렉처 노트들을 제가 한번 가공을 하든 그대로 하든 그게 올라가고 그 챕터 1 그 다음에 각자의 사람들별로 일종의 이제 소섹션들이 있는 거죠. 서브 섹션들이 있어가지고 그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 그냥 그걸 일단 렉처 노트를 봤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 이거 이런 얘기구나. 봤을 거예요. 그래,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각 사람들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저런 거가 제가 이제 현재로선 드릴 수 있는 예시고, 근데 더 나은 형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 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 저 감상? 진도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얘기 나누면서 한 1강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그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비어 있다고 하시는 게 어떤 센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구문이 뭔지 모르고요. 네, 그래서 선형대수학까지 일단 뭐 그 노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거는 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진도는 진도고 책 작업은 책 작업이에요. 일단 구분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책 작업은 그래서 챕터 1부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팀이 있으시면 그 팀에서 그 작업을 같이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원이 그 책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차피 지금 그거가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진도를 따라가는 대화를 해도 되고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운 그래 필요하면 디스커션을 할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책은 내 모티베이션이고 그 나는 이제 그 각자는 그거에 맞대 나 지금 3단원 보고 싶다. 2단원 보고 싶다. 그렇게 가지고 그냥 대화는 그냥 같이 나누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책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수순대로 볼 거고 당연히 각자 입장에서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도에 대한 건 없는데 어쨌거나 진도는 진도고 책 작업은 책 작업이에요. 그걸 같이 맞추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어, 질문 괜찮을까요? 제가 전남 나주에 있는데요. 이게 보면서 주말마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로 가는 데가 뭐냐면 강남교보예요. 강남교보문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틈날 때마다 뭐 하냐면 서점 투어를 해요. 서점 가서 책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수학책 있는 곳을 주로 많이 가거든요. 보지도 못하는 책이지만 구경부터 하는 거죠. 근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책이 많은 데가 강남교보예요. 특히 전문 수학책들, 전공 서적. 그리고 나머지는 중고등학교 서적인데 지방에 있는 서점으로 가면요. 더 답이 없어요. 오로지 중고등학교 교재밖에 없어요. 수학책 하면은. 근데 이거는 약간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애들이 보는 개념서도 아니고 전문 서적도 아니고 수필인가 그 언저리 이건데 소설이나 수필 쪽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집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어떤 생각인지 여쭤봤습니다. 어, 여러 가지 잔기교는 부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챕터 1에다가 문제를 주고 시작해요. 풀어야 되는 문제. 자연수랑 정수의 1대1 대응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기교를 부린 다음에 렉처 노트가 있고, 근데 그런 순서들은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필이지만 이 수필이라는 게, 저희가 이거 사실 저희 mem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 글을 되게 감성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출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드릴링을 하셔도 되고, 이런 거에서는 만약에 약간 이제 그 매니악한 게 필요한 분들은 매니악하게 당연히 저희 예를 들어 피아노 공리만 하도 그렇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그 각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존중하면서 쓰는 방식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완전히 수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컨텐츠는 굉장히 댄스한 컨텐츠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정도로만 일단 보고 있고, 뭐, 실패하면 이렇게 말하죠, 뭐. 실패할 생각으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만, 실패하면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적어도 누구는 살 거냐면, 직문수 5기 독자들은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000원씩은 돌아가지 않을까요? 한 50개만 팔린다고 하면. 한번 보죠. 네, 혹시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문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간 되게 막 의심 되게 가득한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 맞냐 이런 약간 좀 솔직하게 좀 많이 의심스러운 거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넣으면서 약간 문과생이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 문과생이신데 수능 공부 하시는 문과생들 이거 사셨죠? 낚이셨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환영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방송 선생님. 책에 들어갈 내용들을 올리는 곳은 채널이야, 아, 테일이라 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네네, 괜찮을 것 같네요. 대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좋은 제안들이 아마 많으실 거여서 제안들 해주시면 제가 당연히 진짜 심사숙고해서 다 듣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게 책을 만든다는 거는 하나 일관적인 흐름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그러니까 수필로만 나오는 그러니까 수필하고 지금 수학의 내용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져가실 건지 혹시 그런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계획이 하는데,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현재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각 챕터가 직문수 메인 렉처 노트 기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적어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완전 길을 잃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정도 형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챕터 처음 시작할 때 다음 이제 간단한 이제 문제 세 개 예를 들어서 있고, 그리고 렉처 노트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사람들의 감상, 근데 오히려 그 감상에서는 자유도를 좀 주는, 그렇게 하면 조금 거기서 각자가 좀 삔또가 좀 어긋나도 대충 어차피 그 챕터 기준으로 감상으로 남겨있는 글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읽고 안 읽고를 선택으로 두는 층위에서 둔다면 조금 그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괜찮을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좀 약간 실물이 좀 나와야 좀 더 어떻게 개선할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5기, 6기, 7기 할 때는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 생각하는 최선은 그 정도입니다. 그냥 챕터에 대한 감상을 편하게 하는 식으로 일단 만들어 보자. 이 정도예요. 또 너무 그게 일이 또 힘들어도 안 되는 이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각자 입장에서는 너무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챕터별로 감상들을 남기는 거에서 독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읽어 어차피 각자 스타일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묻어날 거라 그 정도로 보면 어찌 않을까 싶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숙제는 지난주에 하셨던 거 반복이고요. 그 플러스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도 고유치 정도만 시켜볼 것 같습니다. 고유 벡터까지는 아직 좀 빡빡할 것 같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의 대칭 행렬까지 있을 때 그거의 고유치를 역시나 안 쓰고 말로 그대형식 풀어서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전달했죠. 여기까지 이제 훈련을 이제 하시고 책 작업은 책 작업대로 따로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디스코드 채널 따로 아래다가 바로 파놓겠습니다. 파놓고 그리고 이제 요 진도는 진도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도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고유치 고유 벡터까지 잡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군 구조 얘기 할 얘기 많잖아요. 기하학적 구조가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볼륨이 좀 두꺼워요. 해야 되는 얘기들이. 그래서 요거는 좀 각 잡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이런 사변적인 얘기들 다 떼고 아 이거 지금 뭐다 이런 얘기들은 딱 오히려 좀 준비가 된 시점에서 근데 이제 고이치 고이 벡터 같은 경우 오히려 구하는 게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편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좀 보면서 좀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